대감마님 유한양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보면요. 자, 요 부분을 살짝 봐야 되겠죠. 자, 보면 우리 애널령이 얘기해 주고 있는 포커스는 바로 신약의 개발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긍정 신호 뭐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의 역량이 주목되고 있고 유한양행이가 결국에는 8월 17일 미국 프로세서의 파머슈티걸의 위장 간 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2852의 기술 이전의 계약을 체결했다. 2852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세로토닉의 체액 분비를 유도하고 유장간 운동을 촉진해서 유장간의 질환을 개선하는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결국에는 일상에 대한 이런 어떤 완료를 했고 이번에 프로메살의 파머티컬과의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4억 1,050만 달러 반환 의무가 없는 200만 달러에 상당한 프로세사의 보통주 계약금을 체결했다.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아무튼 자, 결국에는 계약 규모가 4억 1,050만 달러 반환 의무 없다라는 가치가 있겠죠. 그쵸? 이게 보면 유한양행 기업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합니다. 워낙에 좀 업력이 오래되고 뭐 엉뚱깽뚱한 어떤 바이오 회사가 뭐 바이오 제약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캐시카우 사업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따라서 이 현금이 도는 어떤 사업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외형이 매년 증가해 주고 있고, 자, 특히나 R&D 투자 규모도 매출액이 증가에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R&D의 투자 금액이 2014년에는 572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324억 원으로 19.8%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개발의 사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자회사의 평가를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자, 공격적인 R&D를 집행하고 있고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기반의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개척했다. 이런 어떤 부분. 아이고, 기업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R&D가 많이 투자하면 뭐가 좋나요? 그만큼 좀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R&D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킨집을 해도 치킨집 간판 하나 가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간판을 걸죠. 좀 잘 팔리니까 간판을 갈면서 R&D 투자하는 거가 되겠죠. 어이구, 맞네요. 예, 그럼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배당은 0.1. 배당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21.4%. 요런 거는 외국인들이 냄새를 맡고 많이 들어와 준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게 보면 또 그 유한양액은 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몇 안 되는 정말 LG가와 몇 안 되는 어떤 정말 보면 그런 게 있죠. 보면 독립 후손의 자금을 지원했던 어떤 독립군의 어떤 회사다. 이런 어떤 좀 이미지가 좋은 그런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죠. 중노릇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건 바로 이건 이 얘기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그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던 이건 좀 잘 나오는 사진 같은데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보면
중노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 우리가 기업 투자할 때도 정말 어떤 장애물 경기와도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장애물 경기를 잘 극복을 해야죠. 자,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장애물 경기를 제대로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뭐 좀 좋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 핍셔 형이 얘기했던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게 필립 핍셔 위대한 투자자와 무소유를 강조했던 그 스님답게 살고 가신 법정 스님과 함께 모시니까 이게 뭔가 뜨거워지는. 근데 제가 이 주식 투자할 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이 참 상당히 도움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필립 핍셔 형이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앉아있는 게 이게 허리에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요소는 지금 증권가를 지배하고 있는 의견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 것이며, 그렇다고 단순히 역발상학 투자를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각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특정 시점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자신이 옳다고 판단이 섰을 때 가감히 군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필립 핍쇼 형이 얘기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발상이라는 것을 무조건 군중이 저기 텅텅 비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하에 어떤 역발상에 대한 시각을 뒤로하고 이게 확신이 든다고 할 때 무조건 역발상이라고 해서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가 되겠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의심을 하면서 이게 왜 저평가가 되는지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 나온다면 그 도출이 나온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유한양액은 따박따박 돈을 잘 벌고 있죠. 4조 5천억대 미래에셋 신영에서 많이 들어와준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유한재단에서 23.34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보면 영업이익이 887억 원, 501억 원, 125억 원, 716억 원을 가리키고 있다. 자, 부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고 유보율 굉장히 많죠. 보면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유한양행이가 다시 한번 그 일봉 상황에서 눌림을 기록하면서 보면 이런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나 주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이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오르는, 자 보면 이런 어떤 큰 음봉이 좀 나왔죠. 하지만 눌려가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세가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월봉상. 하지만 전 저점에서 반등세가 좀 나타났고, 다시 한번 매물을 잡으면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자, 주봉 상황을 살펴보면, 커다란 양봉 이후에 음봉 이후에 이렇게 눌려줬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 이거 돌파가 가능하겠는데요. 강력한 어떤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자, 요런 어떤 부분이 되고, 눌려준 상황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큼직하게 터져준 다음에 눌려주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일봉 상황 살펴볼까요? 일봉에 대한 부분은 음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고, 그러다가 저점에서 다시 올려준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자, 분봉 상황을 살펴보면 분봉에 대한 부분은
자, 계속적으로 좀 늘려준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요거 부분.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세력이들이 좀 올리고 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상향으로 돌파해 줄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한양행도 좀 좋은 자리에 위치해서 서서히 다시 이 반등세가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랫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